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일 거라는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최근에 소개팅을 좀 했었는데 소개팅을 하고 나서 기분이 좀 나빴던 케이스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그 사람의 태도가 겉으로는 굉장히 친절하고 젠틀하고 예의 바른 것처럼 느껴지는데 대화를 하고 나서 그 반응이 생각할수록 좀 묘하게 기분이 나쁜? 묘하게 곱씹을수록 되게 기분이 안 좋은? 뭔가 비아냥된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뭐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음악이 어떤 거세요? 좋아하는 영화 어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저는 그랬거든요. 제가 밴드 음악을 좋아해서 저는 밴드 음악을 좋아합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밴드 음악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는 대체로 해외 밴드였고 우리나라 밴드에서도 좀 인디에서부터 시작한 밴드를 좋아해서 그걸 축약해서 그냥 저는 밴드 음악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하셨던 말이 밴드 음악 좋아합니다 하니까 데이식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데이식스 안 좋아하거든요. 뭐 싫어하지도 않는데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그래서 아니요? 라고 얘기하고 뭐 음악을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은 아닐 수 있으니까 대중적으로 알만한 그런 밴드 영국의 뭐 오아시스라든지 뭐 콜드플레이 모자 썼는데 이런 음악들 좋아한다 뭐 그 얘기를 할 때는 내가 진짜 정확하게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의도보다는 저는 이런 느낌의 음악을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목적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그러시길래 저는 500일의 썸머, 어바웃 타임,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뭐 노트북 이런 것들 좋아하고 러브레터 이런 것도 좋아합니다. 그랬는데 또 그랬어. 대체로 슬픈 이별 영화네요? 라고 하시는데 나는 그 영화들을 이별 영화라서 좋아한 건 아니거든요? 제가 그 영화들을 하나하나 좋아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500일의 선머는 그 음악과 그 연출과 그 연기와 캐릭터, 영화 배우들의 캐릭터와 스토리와 그 모든 걸 다 좋아하는 거지 단순히 이별 영화라서 좋아하는 거 아니고 노트북도 뭐 그게 실화인 것과 그 배우들의 연기, 연출, 영화적인 장면, 미장센 이런 것들 좋아하는 이유가 다 각자 다르단 말이에요. 굉장히 세밀하단 말이죠.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근데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뭔가 묘하게 비아냥대는 느낌? 그리고 왜 이렇게 나에 대해서 쉽게 판단을 내려버리지? 라는 생각도 솔직히 좀 들었어요. 그래서 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데 지금 만난 지 1시간도 안 된 사람이 마치 나는 이미 너 같은 사람들 다 잘 알고 있다. 너가 좋아하는 거 이거? 그럼 이런 스타일이겠구나. 이런 거 좋아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어떤 교만함? 오만함? 그리고 성의 없음? 그런 게 느껴져서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좀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그런 게 뭔가 근데 그분이 겉으로는 엄청 젠틀하고 엄청 친절한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인간은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게 뭐 그러면 좀 더 조심하는 편이긴 한데 그건 이제 나중에 또 다른 얘기 주제로 하고 아무튼 그래서 저 사람 저도 반대로 되게 역시 사람이 되게 젠틀한 척 하는데 오히려 저런 사람들이 무례할 때가 있구나. 역시 인간은 양면성이 다 있다라는 어떤 저의 지론을 한층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반대로 겉으로 되게 말투는 좀 팍 툭툭 뱉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굉장히 생각할수록 기억에 남을 만큼 따뜻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좀 놀랄 정도로 훅 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왜 누구는 이런 느낌이 들고 누구는 이런 느낌이 들까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중심에는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일 거라는 착각, 그리고 내가 아직 모르는 게 많을 거라는 어떤 겸손함과 호기심이 있냐 없냐, 그거의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신이 아는 게 전부일 거라는 착각이 비단 자신의 인생에게만 손해인 게 아니라 상대에게도 굉장히 무례함을 보여주는 거일 수 있고
상대방이 자신을 싫어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느낀 거는 이거는 이제 이 주제랑은 좀 다르긴 한데 그분의 말투나 내용이나 이런 거에서 저분은 자기 자신을 불편하게 지금 생각하는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하구나. 그래서 그 어떠한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가 남을 대하는 태도로 연결이 됐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처신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현명하게 판단을 잘 내렸다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느낀 거로는 별로 그렇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그래서 사람들이 참 차라리 어린아이처럼 아이들처럼 학생들처럼 저는 아직 잘 모르니까 가르쳐 주세요. 물어봐야지 알고 싶다. 호기심을 갖는다. 이런 마음이어야 되지 않나, 때로는. 솔직히 한 사람이 아무리 많은 일을 해봤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엄청난 다양한 사람들과 굉장히 여러 문화권에 우리가 정말 생각도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다양한 문화권의 다양한 일들이 이 세상엔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아는 게 그 중에 아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한 개인이. 마치 자기가 다 뭔가를 아는 것처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별로였고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는 어떤 반면교사를 삼게 된 일이었습니다. 이 생각을 그때 좀 하고 몇 개월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좀 하고 말았다가 최근에 이 생각을 왜 다시 하게 됐냐면 요즘 어떤 글을 좀 보다가 이런저런 글을 보다가 누가 이렇게 적어놓은 걸 봤어요. 어차피 배우자나 그 애인을 만날 때 완벽한 사람은 없다 이러면서 인간은 누구나 끝까지 이기적이고 이런 그 일반적인 그런 내용 있죠.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런 어떤 단호함? 너무너무 완고한 단호함은 좀 무섭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완전한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런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런 완전한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제가 살면서 이제 부모님 말고 전 연인에게서 느꼈던 어떤 완전한 사랑, 직전 연인 말고 제가 이제 과거의 어떤 연인, 혹시 오해할까봐 직전 연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랑을 저는 받아봤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부모의 사랑 말고는 완전한 사랑이란 이 세상에 없다 라고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거는 없어, 그거는 이 100%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어떠한 완강함이 좀 무섭다는 거죠. 단 1%, 단 2%, 진짜 그냥 0.00001%라도 내가 모르는 영역이 있겠거니, 내가 모를 수 있겠거니 라고 범위를 좀 남겨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저 역시도 사람은 이래, 사람은 저래 라고 어떤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경험적으로 쌓아온 데이터에 의해서 그런 게 얼추 대부분 맞지만 가끔 그걸 뒤집는 경우도 나오고, 그리고 인간 일이 확률적으로는 어려운데 가끔 굉장히 어려운 확률을 뚫고 어떤 일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어떤 공간은 남겨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도 그런 용어가 있어요. 알지 못함의 자세라는, 가족 상담에서 그런 용어가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라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미 너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너 같은 내담자 많이 만나봤고 너 같은 문제를 겪는 사람들 많이 만나봤다, 이런 자세가 절대 아니라 너의 문제는 굉장히 너만이 가지는 어떠한 문제이고 그거를 충분히 이해해주고 충분히 같이 해결해주기 위해서 나는 엄청난 호기심을 갖고, 그리고 아직 나는 너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알고 싶은 마음으로 상담을 하겠다라는 태도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 상담 교사들은 교육청에 가끔 상담 역량 강화 연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갔었는데 그 상담 오래 하신 그 강사분이 가장 먼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상담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서 나는 널 모른다 라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 맞지 라는 생각을 확 했습니다. 이제 사람이 누구를 대할 때, 특히 상담가가 내담자를 대할 때
어떤 우를 범할 수 있는 게 나는 너무 너를 잘 이해하고 난 너에 대해서 너무 공감을 잘해주고 이런 친구들 많이 받고 이런 태도가 자칫하면 오히려 내담자에게 마음을 닫아버리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 원래 사람은 이래 원래 사람은 이렇고 대체로 막 이래 이런 태도를 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보이면 아닌데 나는 아닐 수 있잖아요. 제가 소개팅에서 나는 데이식스 안 좋아하는데 그냥 밴드 음악이라고 했을 뿐인데 난 데이식스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난 아직 모르는데 너에 대해서 알고 싶어 라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상담에서도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사람을 대할 때에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상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회생활 할 때 제가 카페인을 못 마셔요. 그냥 기호로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맛은 진짜 좋아하는데 먹으면 아파가지고 온몸이 아프거든요. 몸살 나는 것처럼 아프고 관절 마디마디가 다 아파서 커피를 아파서 못 먹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어떤 회사에 직장에 들어갔을 때 밥을 어디 가서 먹고 카페를 가잖아요. 그래서 저를 아직 잘 모르실 때 어떤 분이 커피 마실까요? 카페 갈까요? 커피 좋아하세요?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커피를 마시지는 못하고 다른 거는 마실 수 있습니다 했더니 그거를 어떤 거절의 신호로 쉽게 판단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약간 기분 나쁘다는 듯이 먹고 안 마셔도 돼요 이렇게 퉁명스럽게 얘기하셨는데 그런 어떤 반응들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 진짜 커피를 못 마시는 사람인데 그분의 어떤 데이터 안에는 커피를 마시면 아프다라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근데 커피를 마시면 아픈 사람이 세상에 많을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근데 단지 그분 그 개인 인생에는 없었겠죠. 전체 인구 중에서는 적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어떤 쉽게 판단해버리는 오만함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상대를 되게 불편하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만약에 아는 게 많아져도 그리고 확률상 이건 99%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1%는 남겨놓거나 적어도 상대에게 그런 걸 너무 내가 다 안다는 듯이 하면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다 알아 라는 어떤 쉽게 판단하고 단정 지어버리는 태도를 느낄 때 어떤 그 사람의 경직된 사고, 완강한 고집이 느껴져서 어떤 기분이 별로 좋진 않은 것 같아요. 한 개인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얼마나 이 세상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어떤 지식과 경험과 연륜에 너무 과하게 의존하고 신뢰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실수, 다른 잘못들을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무례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신의 어떤 인생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인간의 어떤 완강함과 경직된 사고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리학 공부하면서 저에게 스스로 적용해서 되게 스스로 많이 발전시키는 걸 좋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직된 사고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것. 좀 융통적인 사고를 가지고 인간을 대할 때에도 경직된 사고로 대하지 않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저럴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좀 이렇게 늘려놓는 거죠. 어떤 인간관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딱 틀에 갇혀서 생각하지 않고 말랑말랑하게 좀 늘어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닌 케이스가 나왔어. 그러면 이렇게 살짝 늘려놓고 네모인 줄 알았는데 동그라미도 있었어. 그러면 약간 동그라미처럼 만들어 놓고 약간 그런 유연성? 그런 게 참 인생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